여야의 총선 후보 공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거구는 공천을 미루면서 전략 공천 논란이 일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주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김승욱 예비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김승욱 후보는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는데 면접을 본 지 하루 만에 경선이 필요 없는 1차 단수 후보 공천자 25명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했던 제주시 갑선거구의 김영진 예비후보는 단수 후보 공천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정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경선이라든가 우선 추천, 재공모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겁니다. 고기철, 이경용, 정은석 세 예비후보가 함께 면접을 본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전략 공천 요청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경용 후보는 고기철 후보가 면접위원에게 서귀포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고기철 후보는 경선을 하면 이탈표가 생기니 내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 후보 토론회는 음주 논란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송재호 예비후보가 지나친 음주 때문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했다며 전직 보좌관이 폭로하자 토론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떳떳하면 왜 도망갑니까? 자신 있으면 당이든 법원이든 얼마든지 저 문대림 가겠습니다. 떳떳하면 토론장으로 나오십시오. 비굴하게 왜 도망갑니까? 송재호 예비후보는 문대림 후보가 원팀 선언을 깨고 네거티브를 하는 바람에 토론회가 무산됐다며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술로 인해서 그게 폭행이든 폭력이든 기물파손이든 음주운전이든 노상방뇨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의정활동이 됐든 그전에 대학 교수가 됐든 균형발전위원장이 됐든 성과를 소홀히 해본 적도 없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문대림 후보와 송재호 후보의 음주 공방으로 제주도가 전국적인 망신을 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한 체육회 회장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체육회 회장은 지인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에게 신용협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심지어 신용카드 가입까지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체육회 직원들이 받은 한 선거 홍보물. 체육회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홍보물을 받은 직원은 모두 4명. 이들은 모두 체육회장의 강요로 지난해 9월 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회장이 직접 회장실로 불러 조합 가입을 지시해 거부할 수 없었고 일부 직원은 가입 여부를 보고까지 해야 했다는 겁니다. 회장이 근무하고 있는 중에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개인 핸드폰으로. 그래서 회장실로 호출을 한 다음에 조합 가입을 그냥 요청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는 이 신협에는 체육회장 학교 후배가 후보로 나섭니다. 선거 공고일 3개월 전에 가입한 조합원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조합에 가입한 후 해당 후보의 전화까지 왔습니다. 이번 신협 이사장으로 출마하는 입니다. 저희 회장님 아시는 분이신가요? 회장님요? 내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해서 가입을 좀 부탁했습니다. 회장의 강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체육회 직원들은 필요도 없는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했는데 확인된 인원만 8명입니다. 카드 영업을 하고 있는 체육회 부회장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였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카드 영업을 하면서 이제 그 선거 기간 때 회장을 돕다 보니까 그 본인의 생업을 못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회장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카드 발급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체육회장은 조합 가입을 권유했을 뿐이며 신용카드 발급도 부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는 선거가 언제 있고 누가 그건 모릅니다. 하나의 조직의 구성원인데 외부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에 회장을 고발했고 문체부는 조만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설 연휴에 식당을 돌며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쓴 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전등까지 비춰가며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들어온 창문을 통해 현장을 벗어납니다. 20분 뒤 근처의 또 다른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금고를 열고 현금 따발을 챙기기 시작하더니 동전까지 탈탈 털어갑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창문이 쉽게 열리는 등 잠금 장치가 허술한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엿새 동안 피해를 본 가게는 제주 시내와 조천읍 일대 18곳. 살짝 걸쳐졌을 때는 이제 문을 들썩이면 좀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거지. 좀 황당했죠. 30대 남성이 훔친 돈은 450만 원. 남성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 진행자에게 선물을 하다 사채까지 끌어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야 시간 연쇄적으로 빈 영업점 털이범이다 보니까 사안이 중하고 상습성이 있어서 구속하게 된 것이죠. 한편 경찰은 설 연휴 기간 무인 가게에서 복면과 헬멧을 쓰고 현금을 훔친 중학생 1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3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충남 태안에 유럽을 닮은 휴양시설을 짓겠다며 첫삽을 뜬 이후 공사가 중단돼 13년째 방치된 리조트가 있습니다. 한 법인이 소유권을 인수했지만 8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철거 등 원상 복구에도 최소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흉물이 된 건물들을 다시 꾸미지도 철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마 시대 콜로세움 모양을 본떠 만든 건물이 새까만 때로 뒤덮여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회색 건물 여러 동에서는 대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고 베란다 안전 펜스는 새빨갛게 녹슬고 구부러졌습니다. 지난 2008년 삼부토건이 시공을 유러피안 복합 테마 리조트 주식회사가 시행을 맡아 첫 삽을 떴던 리조트입니다. 태안군 남면 86,942제곱미터, 축구장 12개가 넘는 부지에 워터파크와 숙박동 등 건물 18개를 세웠지만 공사비 1,550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지난 2011년 4월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3년째 건물이 방치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아닌 흉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 흉물스러운 건물로 인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인수한 법인은 투자자들의 지분 문제 등이 얽히면서 2년간은 소송으로 이후 코로나19의 건설 불황까지 겹치면서 자금난 때문에 재개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등 원상복구로 가닥을 잡더라도 최소 수백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고 현행법상 지자체가 민간 건물을 철거할 근거가 없고 행정 제재를 내릴 방법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군에서 이제 행정력으로 이런 이제 강제적으로 과태료나 그를 부과할 수 있는 실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적에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뒤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방치 건축물은 모두 288곳,
그중 충남은 35곳으로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방치된 건축물 중 20년 이상 된 것만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계절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지역과 남해상에는 안개도 짙어서 아침에 항공편과 여객선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는 오전에 북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저녁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지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산간도로에서는 빙판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5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1도, 서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4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5도, 남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점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 오후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양도와 추자도는 낮에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오후부터는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밤사이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져 쌀쌀해지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고해상도의 위성영상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의 위성정보 활용 협의체에 가입했는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위성영상 플랫폼을 통해 위성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의 공간 정보를 행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새로 생깁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전담조사관과 화해 조정 업무를 맡을 조정 경력관을 교육청에 새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의 법률 자문을 해주고 사건 발생 접수와 처리를 도와주는 처리 지원관 2명도 교육청에 두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인원수가 1,500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500명 이상 동의하면 제도 개선과 법령, 조례 재개정 요구 등 도민의 관심이 큰 정책 현안에 대해 도지사나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게 됩니다. 온라인 청원은 재작년 11월부터 84건이 접수돼 지금까지 59건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지난해 화재 안전조사를 벌인 결과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전체 1,196개 건물 가운데 17%인 204곳이 불량 건축물로 확인돼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량 내역으로는 스프링클러 설비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불량 17%, 피난 방화 시설 불량이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처음으로 상근 이사장을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상근 이사장은 4.3 또는 과거사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직 운영 및 경영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선출한 뒤 도지사가 승인해왔지만 최근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됐고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7천여 명에게 생활보조비 10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생활보조비 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생존 희생자는 매월 70만 원, 배우자 30만 원, 75살 이상 1세대 유족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항공료도 2만 900여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